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운 요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좇아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고장 충남 홍성에서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갈 건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홍성을 빛낸 위인,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죠.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예. 김좌진 장군을 만나러 뵈러 왔는데 여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요 1889년 아버지 안동 김씨 형규 씨, 어머니 한산이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는 명여, 호는 백야이신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나고 자란 이곳은 1991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터만 남아있던 곳에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됐다는데요. 집안 곳곳 김좌진 장군의 얼과 혼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저 글이 뭐예요? 중국 산시역 부근에 있는 금성 정미소에서 고려 공산당 청년당원 박상실이 흉탄을 맞고 41살로 순국하시며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이렇게 마지막 비통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중동선의 안정이라는 일제와 세력 확장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김좌진 장군 암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을 하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통한을 시에 담아 전했다는 김좌진 장군. 백야 김좌진 장군이 만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 위하여 망명하실 때 압록강을 건너며 읊었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예.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소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 없구나. 이 말씀하신 구절 하나하나가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생가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김좌진 장군의 치열했던 삶과 민족 사랑의 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바로 백야 기념관인데요. 이곳엔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는 물론 독립운동 당시에 쓰였던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억강부약이란 대장 깃발을 들고 다닐 정도로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는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정신입니다. 재산 상속받은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토지를 다 나눠주시고 호명학교를 설립해서 신학문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제 서울 변두리에 사시면서 광복단에 입단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죠.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는데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죠.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대가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을 빛낸 위인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홍성군 결성면을 찾았는데요. 고든 절개가 느껴지는 이곳은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 독립선언을 이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한용운 선생님 하면 네. 님의 침묵으로 참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26살에 이제 출가를 하세요. 이제 백담사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시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 불교계의 대표로서 3.1 운동을 이끄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그의 삶을 이해하고 굳은 절개와 애국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운동 사상을 일깨우는 데 힘썼던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셨다가 이제 몸을 휴양을 차원에서 아마 다시 출가한 백담사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담사 우에 가면 오세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쉬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고, 3.1운동의 실패로 암울했던 1920년대 한용운 선생은 저항시 님의 침묵에서 님이 떠나버린 슬픔을 토로하면서도 빼앗긴 현실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극복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스님으로서 이제 니미를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큰 범주 내에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의 독립도 생각했겠죠. 워낙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한용운 선생. 옥중투쟁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보석을 하지 말고 사식을 받지 말자라는, 일본인 검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있는데, 피고는 금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고 일본인 판사가 물어봐요. 그렇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지더라도 정신만은 영생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사 내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만은 살아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옥중에서도 일제 굴하지 않았던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은 암흑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주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런 한용운 스님의 정신이 또 주변 분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셨겠어요. 그렇죠. 그 스님 제자들이 이제 한용운 스님이 감옥에 가자 만드는 것이 조선불교 청년회고, 그것이 현재 오늘날의 대한불교 청년회예요. 만당이라는 스님들만의 비밀 독립운동 조직체도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만당은 만해 한용운에서 따온 거죠. 우리가 몰랐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런 생가지와 문학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걸 더 알게 되고 또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의 고장답게 홍성엔 아주 특별한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건 뭐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보면 볼수록 유관순 열사 아니에요? 딩동댕 정답이에요. 깜짝이야. 이곳은 홍해공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조성된 거리인데요.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 명소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빨갛고 파랗고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조각상이 세워진 이곳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태극의 길인데요. 이 꽃과 길을 활용해 태극 문양을 표현했고요. 그 중심에는 유관순 열사, 사방의 건곤감리 위치에는 김좌진 장군,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100년 전 영광을 재현하듯 공원 곳곳에 자리한 동상들은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과 굳은 절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을 빛낸 외인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투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국 열사들. 그들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 마음 담아 힘껏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코로나19로 조용했던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는 사람 사이에 흥정도 오가고요. 파는 물건에 덤과 정은 기본으로 얹어주는 전통시장. 함께 돌아보실까요? 여기 우리 궁예 선생님 오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의 시장 두 바퀴. 익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북부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는데요. 지금 보니 없는 곳 빼곤 다 있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과일 파세요? 예. 아 그래요? 몇 년째 지금 장사하고 계세요? 30년. 30년. 이렇게 사고 한 보따리도 농사 지었다가 우리가 판지 10,000원. 10,000원.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힘들지. 아. 안 나와서 안 사가잖아. 근데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늘이 계시는. 시장 날이라. 오늘이 바로 익산 북부시장 장날이랍니다. 긴급 재난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거 나오고 나서 좀 나서졌어. 그거 나오고 나서 네. 확실히 나서졌어. 아, 우리 어머니 마스크 벗으니까 참 미인이시네요. 긴급 재난지원금 제대로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사람 많은데 오기가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스크랑 쓰고 준비하고 나왔죠. 긴급 재난 지원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서도 좀 잘 쓰이고 있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재래시장 나와서 다 필요한 거 사고 쓰고 있습니다. 아, 좀 유용하게 쓰이나요? 예.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쉬자. 안녕하십니까? 고소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입니다. 김 굽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두부 한 모아 불향이 나서 더 맛있고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된다. 네. 아, 한줌 가득 참숯이라서 그런지 불고기 맛이 나네요. 이거는 불고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장날을 맞춰 재래식 김을 구워 파는 이들 부부는 올해로 15년째 김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하면은 뭐 좀 많이 서로 힘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뭐 힘들어해도 그 뒤에서 잘 받쳐주니까. 아, 사모님 말씀하실 때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해야죠. 저 믿고 왔는데. 아우. 정성으로 구운 김은 오늘 어느 이웃에 맛있는 저녁 반찬이 되겠죠. 시장 골목을 따라 걸음을 옮겨봅니다. 시장 하면 또 먹을 게 빠질 수 없겠죠. 분식집이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인삼튀김이 있네요. 하고 있어요. 모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대표 메뉴 인삼튀김. 애기 아빠가 다쳐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또 우리 아드님께 선뜻 도와주시고. 네, 아, 제약회사 들어갔다가 회사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네, 공채로 들어갔다가 그때 그만두고 오겠다 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니요, 제가 도와달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아, 어머니. 제가 혼자 자신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모자가 힘을 합쳐 만든 인삼튀김. 그 맛은 어떨까요? 인삼의 쓴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튀김은 바삭바삭하고 인삼은 아삭아삭하고. 이번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맡겨봅니다. 공연 소리에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반갑습니다. 부족한 노래 실력이지만 노래 한 곡으로 여러분들의 흥을 띄워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벌써 북부시장 스타가 된 동화 씨 무대에 오른 보람이 있는데요.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아 원래 지금 오늘 청소하는 복장으로 온 거예요. 청소를. 원래는 공주.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갖고 걔 밥 해주느라고 죽겠어. 아, 좀 제발 빨리빨리 학교 가서 집에만 좀 있지 말아라. 죽겠다. 너 칭찬해주느라고. 근데 챙겨주느라고 죽겠어. 시장 곳곳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구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국밥입니다. 한참을 돌다 지친 다리 이끌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딱 좋은 곳이죠. 야, 푸짐하네요. 뜨끈뜨끈한 게 저의 지친 속을 달래주고 순대국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맛의 비결이 뭡니까? 싱싱한 거. 순대를 예, 금방 잡아온 거에다가 야채랑 싱싱한 거. 30년 넘게 장사한 덕분에 알아서 척척 손님들 입맛 따라 음식을 내어주신답니다. 오래 된 사람 우리가 딱 얼굴 보면 멋져하고 다 알아보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는 걸 좋아하고. 시끌벅적 덤과 정이 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전통시장 모습 아니겠어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니 희망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도 걸어보세요. 시장 두 바퀴. 사상 초유의 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극복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함께 말이죠. 잠시라도 들리고 싶은 작은 희망들이 있는 곳. 요리 같다 조리 같다 구석구석 둘러보는 우리 리포터 지연 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저 지금 글자 찾는 중이에요. 글자. 아, 오늘 주제가 또 숨은 글자 찾기라면서요. 제가 또 숨은 그림 찾기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숨은 글자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글자가 일단 여기 숨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딜까요? 일단 저 준비됐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어딘가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아니죠. 숨은 글자 찾기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들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문화기행. 과연 어떤 글자들이 숨어 있을지 글 따라 바람 따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장소는 원주에 있는 한 박물관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산속에 둘러싸인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 과연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숨어 있는 글자들을 찾아라. 1라운드인 만큼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재밌어요? 네. 네. 지금 저 무슨 전시하시는지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숨은 글자 찾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사실 글자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이 전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지금 전시회는 문자도 전시회인데 글자가 그림으로 변한 전시예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글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옛날 선조들의 작품이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유물 70여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인지 글자인지 언뜻 봐서는 헷갈리는 이 작품들을 바로 문자도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문자도라는 건데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럼 나라별로 각기 특징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저기 파나 자체가 칼라 파나보다는 흑백 파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도 자체가 유교의 이념을 표현하는 문자도가 많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를 표현하는데 흔히 그걸 줄여서 효제도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 보시는 거는 효제도 중에서도 하나로 된 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궁중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목판이 최초로 발굴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효의라고 하는데 이걸로 찍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문자도를 보니까 이 글자랑 그림 안에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장비가 옛날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리로서 이렇게 다시 잡았던 장소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한문이고 이 안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수복입니다. 누구나 사람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숫자 안에 제일 오래 사는 팔신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이런 사람 같이 나도 오래 살았으면 하는 의미로 붙여놓는 거고, 원래 명나라 때 400년 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칼라 인쇄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 그림에 2만 천여자가 지금 숨어 있다고요? 지금 얼핏 봐도 그냥 그림이잖아요. 2만 천여자가 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돋보기를 대고 보면요. 보이세요? 이렇게 윤곽선이 세상에 이게 다 글자래요. 이 안에 다 한문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상징하나 봐요. 이게 진짜 진정한 숨은 글자 찾기예요. 와. 문자도 중에는 글자 안에 그림을 채워 넣은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일반 그림과 다를 것이 없죠. 자, 숨은 글자 찾기, 문자도에 숨어있던 글자를 찾으면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성공! 이렇게 파나로 복자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숨은 글자 찾기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 함께 숨은 글자 찾으러 가볼까요? 두 번째 장소에는 과연 어떤 글이 숨어 있는 걸까? 다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영월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짠! 관장님도 같이 짠하고 나타났는데요. 아니 관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바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수많은 바위들이 굉장히 신비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다거나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긴 걸까요? 이런 것은 이제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지형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자갈모래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놈이 돌면서 계속해서 깎을 거예요. 그래서 마식작용에 갈맞자 갈아 깎인다. 이 폭포물이 들어오면 거기 웅덩이가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인 것이 여러 곳 나타나죠. 이런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천연기념물 지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이런 명칭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개구멍이란 게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4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자꾸 크고 한 거지. 주천강에 자리한 요선암 돌개구멍은 자갈과 모래, 물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인데요. 맑고 시원한 물줄기의 마음을 빼앗긴 지연 씨, 뭐 잊은 거 없어요? 야, 이렇게 고즈넉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있자니요. 진짜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나저나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제가 오늘 미션이 있잖아요. 숨은 글자를 찾으러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다시 윤 탐정이 나섰습니다. 돌개구멍 옆에 있는 야산에 오르면 그 정상에서 또 다른 명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상이 새겨진 흔들바위 뒤에는 요선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멋들어진 곳에 이렇게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 오늘 미션 성공 예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있지요. 말이 맞죠? 그럼요. 여기는 조선 중기 세 분의 어제시가 봉안돼 있기도 하고요. 징요대사가 열반한 자리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많은 사연이 있지요. 여기 있는 마열의 석불은 머리 부분은 양각으로 되어 있고 몸은 삼각한 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하 균형이 매우 불균형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각한 선이 굉장히 힘이 차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석탑과 함께 고려 말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갓처럼 이렇게 돌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 빗물을 가려주는 거죠. 이쪽은 새까만해요. 특히 물이 많이 흘렀던 데는 더 까마요. 이 기류들이 자란 거죠. 그래서 풍화가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그 비가 덜 만나는데요. 그래서 하얗게. 그렇다면 이곳에 숨어 있는 글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럼 이 임금님들의 어제시 중에 숙종대왕의 어제시는 지금 어떤 여기 거예요? 바로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이쪽에는 말 그대로 무릉도면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한 거죠. 네,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오늘 문화기행. 마지막 목적지는 숙종 임금의 시가 있는 요선정이었습니다. 현액 속 글자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 영월 요선정에서 제가 찾은 글자는 절경을 노래한 임금의 어제시였습니다. 절경. 네, 오늘은 특별한 그림, 문자도에 숨어 있는 글자들부터 숙종 임금의 마음을 표현한 요선정의 어제시까지 찾아봤는데요. 글이 있는 곳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의미 있는 글자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글 따라 바람 따라 이야기 따라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나 경치 좋은 문화 유적도 둘러보고 또 재미있는 문자도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테마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 지연이는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과에 즙을 짜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시드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술인데요.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에어캐시와 작가 신이연 부부가 만드는 정통 프랑스식 시드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음료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이다가요 원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와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런데 이 시드르를 충주에서 직접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의 호밀밭. 호밀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요?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기 계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농가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왜 외국인이 계신 거야? 아 이거 한국 사람 안 계시나? 어디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충주에서 시드르를 만드는 신이연 도미니크 부부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시드니라고 하던데요? 시드니? 시드르! 시드르! 네. 아 맞다 시드르 그죠? 네네네.
사과를 착즙해 만드는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 이제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겨울에 심어놓은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호밀을 밟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밀은 포도의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린 포도에게는 그늘 역할도 하는데요.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면 포도가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드를 맛보기 전에 저도 호밀 밟기 작업 체험해 봅니다. 쉽다. 그렇게 밟아만 주면 되는구나. 나무 발판을 이용해 꾹꾹 밟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밀을 밟아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눕혀주면은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제 퇴비 역할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밑에 이미 저희가 지프로 좀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예,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포도밭에서 호밀 밟기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와인을 담글 어린 포도가 잘 자라야 하니까요. 와인을 담근다고 해서 양조장만 생각하면 오산. 좋은 술을 얻기 위한 좋은 과일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농사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포도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담글 수 있으니까요. 사과의 속살 같은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아니 사실 다른 농장 가면은 막걸리를 주시는데 역시 와인 농가는 다르네요. 예? 와인을 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들인데요. 예.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한 건데 아직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약간의 그 효모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탁한 술이에요. 제가 찾던 그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술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셨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그 술은 농업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술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만드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농업에 꽂힌 술을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한 자여 이름을 적어라. 이곳에서 일선 돕기에 나선 이웃들의 이름을 명찰로 만들어 나중에 와인이 만들어지면 함께 파티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도자기 마을입니다. 신희연 작가와 도미니크 부부가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바로 이곳에 있다네요. 이곳은 와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또 소비자에게 와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택배. 택배로. 택배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죠. 그럼 이렇게 좀 이게 와인이 많이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하루에? 예. 많이 안 나가요. 이곳의 와인은 천연 효모를 이용한 내추럴 와인인데요. 작업 방식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부지런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랍니다. 와, 여기 진짜 많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조금 춥죠? 그러게요. 네, 10도. 10도. 10도 정도? 좋은 술의 조건은 발효. 10도 정도의 온도로 탱크 안에서 4개월가량 발효된 술은 병으로 들어간 뒤 다시 1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천연기포가 톡톡 터지는 시드르가 완성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부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곳 충주에 2016년에 정착했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늙기는 싫다. 한국에서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도미니크는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충주에 정착한 신이연 도미니크 부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를 직접 재배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꽃만가. 한국은 짠인데. 아니 이제 뭐 파티 하는 거예요? 손님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충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와인에 관심도 많고 이분은 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오셔서 이 초콜릿이랑 우리 로제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인 테이스팅도 할 겸, 네. 그래서 또 담소도 할 겸.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이렇게 좋은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직접 담금술을 맛보고 평도 들어본다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맥주는 좀 안 맞는 편인데 요거는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사이다 먹은 것처럼 향이 먼저 확 느껴져서 아 이게 사과로 만든 건 맞구나 싶고 이 스파클링이 되게 가볍게 있어서 이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웃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이 시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Le but c'est de vinifier les propres raisins qu'on aura cultivés à Souery pour vraiment révéler le terroir de la région.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이연 씨는 충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은 후 우리 땅에 맞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꿈. 도미니크, 신이연 부부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알자스의 맛 시드르. 자, 봄이 왔습니다. 확실한 봄입니다. 보세요. 이 대화강 둔치에도 이렇게 노란 물감으로 그냥 덮어놓은 듯이 유채꽃이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꽃밭에 오면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뭐 좀 유치한, 이렇게 해가지고서 꽃이 예뻐, 자기 내가 예뻐, 이딴 유치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오늘 저는 그냥 여기 혼자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유채꽃밭 예쁘지 않습니까? 뭘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뭐 오늘의 거식이구만. 예. 아하. 예. 근데 이거 밀봉까지 했네, 웬일로? 예. 넣습니다. 자. 헐. 이게 다야? 예. 시청자분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돼지가 핑크 돼지인데 이게 지금 오늘의 음식의 힌트입니다. 뒤로 가스를 분출하네? 예. 나 발음 맞춰도 돼? 네.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돼지 돈 가스. 어? 야, 역시 돈 가스. 단발에 3초만에 맞추시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저도 발품시킨 몇 년인데 이건 힌트도 아니야. 나를 있잖아. 이 정도 가지고서 이거 뭐 힘들게 맞힐 것이다. 뭐 어쩌고 하면 그건 나는 너무 무시하는 거지. 근데 우리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정석훈 감독 못 기다리. 맞추더라고요. 이걸 못 맞히더라고. 그 바보 아니야? 이거 빵구 아이가 이거 빵구. 빵구죠. 이거 빵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말을 생각해봐요. 답답하네. 빵구라는 단어 말고. 수육, 족발. 정 부장님이 유독 못 맞히는 것 같은. 정 부장 진짜 모르겠어? 이걸 못 맞춰 이걸. 정석훈 부장도 못 맞추고 저희 회사 FD들 한테도 물어봤는데. 성훈아. 곱창? 왜 곱창이라 생각해? 곱창이 어디 있는 부위야? 창자 했잖아, 창자. 창자 그만
똥빵국이니까. 응가 나오는 곳이니까 응가 나오는 곳이니까 곳이니까 곱창이나 천장. 막창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이런 이 상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도 곱창이나 막창도 저길 수밖에 없지. 방귀가 거길 통해서 나올 거야. 답 알려줄까? 뭐야? 어? 뭔데요? 돈가스. 돈간. 벌써 발품 식격 3년이면 이 정도는 이건 누워 식은 중복. 오늘 어떻게 우선 시민 대상으로 한 얼마 만에 끝날까요? 뭐 시민들은 아마 저 사람들보다 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음식? 돼지고기로 만드는 뭐 음식 있잖아요.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예, 예. 데이트할 때 경양식집 가서 먹고 그랬을 거야. 순대? 네? 순대는 아니고. 순대는 아니죠. 아, 경양식집 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 경양식집이요. 경양식집. 경양식집 가면 나오는 그 음식 뭐 있어요? 스테이크. 그러니까 스테이크 있고 또 그거 싼 거, 그거보다 싼 거. 그거보다 싸. 스프? 아, 스프는 거기 나오는 거고 돼지고기로 왜 이렇게 돼지고기로? 쌈장. 아니 다 경양식집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돼지고기로. 튀김 돼지. 세자. 세자. 네? 세자. 수육은 아니고. 뭐지요? 아니 경양식집에 무슨 수육? 아니, 뭐마치 못하세요. 아이고. 안 돼! 죄송합니다. 돼지면 삼겹살 아닙니까? 아니 삼겹살 이런 것도 연상을 해야지. 연상을. 뭐가 연상되세요? 어떤 음식? 모르겠네. 돼지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한자로. 돼지 돈. 응. 돈자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돈이 뭐? 응. 돼지가 방구를 껴. 모르겠어. 돈까지는 맞아. 돈까지. 아유 촬영이네. 아유 촬영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돈자로 끝나는. 시작되는 말. 돈으로 시작되는 요 말. 있잖아. 또 있잖아. 돼지가 방구를 껴. 근데 돼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돼지는 귀여운데 돼지가 근데 어쨌거나 먹어야 돼. 맞춰 주셔야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간다니까 이거 먹으러. 그래요? 네. 이걸 어떻게 맞춘다? 그러니까 돈자로 시작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가르쳐 줬는데. 돈가스? 그렇지. 이 가스가 팍 나오고. 네. 돈가스거든요. 고맙습니다. 돈가스 크게. 돈가스. 그렇지. 식사 맛있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의 힌트인데 이게 무슨 음식의 힌트일까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고기인데 뭐. 돈가스? 맞췄어. 고마워요. 어떻게 뭘 연상한 거야? 돼지. 가스. 가스. 그렇지. 아, 땀을 되게 많이 어디 아. 어디 운동하세요? 심리대박까지 뛰고 왔어요. 아 그래? 저기 심리 대수까지 뭐 하시는 분들인데? 운동하세요? 네. 운동선수? 무슨 운동? 저 다이빙이요. 아 다이빙 그 수중 다이빙이야? 예. 네. 아 그럼 다이빙도 있고 뭐 바닥에 떨어지는 아까 울산 대표 선수예요? 얘는 국가대표예요. 그래요? 그 사인 받아야 돼. 여기 사인. 국가대표 사인. 사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수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형님, 오늘 이걸 맞춰 주셔야 제가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돼지. 그렇죠. 요거는 방구. 그렇지. 이걸 합치면 무슨 음식 될까? 돈가스. 그게. 돈가스. 와, 예, 형님, 화이팅. 다들 뭐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나이 70이요. 그러니까 동안이래 동안. 젊은이들에게 요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적으로 생활을 하라. 그렇지. 또. 네. 조금
조금만 양보만 하면은 항상 모든 것이 뒤가 즐거워지니까. 또 배고픈데? 자, 그러면 코로나 이기자 한번 합시다. 자, 코로나 이기자. 돈가스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돈가스는 그냥 다 돈가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게 치즈 돈가스랍니다. 치즈는 또 무슨 치즈냐? 제가 물어봤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짜렐라 치즈. 보이소? 이거 보이소? 쭉쭉 들어요. 쭉쭉 들어.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야, 치즈를 맛본 지가 한 3년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이게 스페셜한데요? 이게. 와, 치즈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런 게 모짜렐라. 이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인 거야? 치즈가 맛있네. 근데 뭐가? 돼지고기. 요 안에 보세요. 요 안에 발라가지고 가운데를 비워내고 이것도 기술이다, 야. 이거 봐. 이건 재밌다. 분명히 돼지고기가 들어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있는지 모를 정도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튀김옷은 요렇게 또 바삭바삭. 밥 한 젓가락에 이걸 무거워. 이걸 반찬으로 먹어도 되겠네. 좋아요. 반찬으로 먹어도 되네. 야채 또 한번 먹어주고. 제가 돈가스 먹어본 게 언제 먹은지 기억이 사실 없거든. 발품쉽게 돈가스는 없었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3년 됐으면 3년 안에는 내가 돈가스를 먹어본 기억이 없고, 그 앞에도 언제 먹은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맛있는 돈가스를 왜 내가 안 먹었을까? 지금까지 진짜 맛있어요. 네. 너 오늘 손가락 다 빨아먹는 오늘 우리 시작을 왜 유채 꽃밭에서 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카메라 채식 감독이 음식에 관한하는 또 일가견이 있어. 저 사람이 그 유채 꽃밭에 그 유채 기름이 카놀라유라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자네 식당 개업해 이 사람아. 그 카놀라유하고 오늘 여기 딱 이게 오늘 또 카놀라유를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야, 뭔가가 오늘 그지 딱 연결이 되네. 그래서 여기 요 노란색인가 보다. 자, 쫄면이 왔습니다. 쫄면을 포크로 먹진 않잖아요. 젓가락. 그것도 요 나무 젓가락 요런 걸로 쫙 먹어줘야 이게 이제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상상 그 이상의 쫄면이에요. 그냥 쫄면 이렇게 면 국수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면이 지금 안 보여. 얘 어디 갔어? 콩나물, 당근, 오이, 요게 레몬, 계란, 요건 배, 상추. 이야, 과일 총집합이네. 우리 PD가 이걸 적극 추천을 했거든요. 이 돈가스하고 진짜 이 쫄면이 잘 어울리니까 요걸 먹으면 개운해질 겁니다 하는데, 자, 이거 일단은 비벼야죠.
이 면은 말이야 비빌 때 이렇게 비벼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벼줘야 이게 제대로 양념이 골고루 묻으면서 야채가 골고루 섞이면서. 근데 이 사장님 말씀이 이 지금 이 빨간 양념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고추장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고추장이 아니고 사장님이 특별히 제조한, 오늘 여기서 뭐 특별히 만들어요. 스페셜하게 제조한 이게 양념이랍니다. 자, 쫄면을 우리 고기 먹고 나면요 좀 뭔가 왜 이제 좀 느끼하다고 느끼잖아 우리가. 그 느낌을 잠재워 주는 것이 바로 면이 아닙니까? 면.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쫄면을 선택했습니다. 예. 일단 맛이 너무 시원해. 그리고 개운 깔끔. 고기로다가 좀 뭔가 그 느끼했던 것이 한 젓가락에 죄송합니다. 한 젓가락에 싹 사라져. 이 쫄면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여기서도 저는 오늘 봄을 느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점점 식욕이 자꾸 더 땡겨.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자꾸 뱃살을.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하랍니다. 네. 누가요? 우리 PD가 기대를 하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아주 맛난 음식으로다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꺼. 이제 추워 이제. 오케이.